유언이 재산의 소유자인 부모님의 자산관리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그 대안으로 신탁이 유용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민더 스마트의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 재산을 주는 자의 주도에 의해서 진행하는 유언의 경우에 자산을 보유한 유언자의 입장에서 좋은 자산관리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유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불안정한 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산 분배의 불확실성입니다. 유언은 결국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유언은 근데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또 별다른 제약 없이 철회도 가능합니다. 즉 유언대로 자산이 분배가 될지가 사실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사실 재산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이죠. 두 번째로 유언은 이 자산 통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유언자는 재산을 자녀한테 이제 주면서 자녀가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을 물려줄 경우에 자녀가 상가를 매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손자녀 때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유언을 하면 현행법상 예를 들어 5년 동안 분할을 하지 말라는 어떤 분할 금지나 기타 다른 조건 정도로 붙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를 자녀가 이행하는 것을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유언자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 의사대로 자산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언을 하면 유언을 통해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공백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을 남겨두었다고 해도 만약에 유언자가 시간이 갈수록 의사 능력이 약해진다면 자산 관리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언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 이후 유언에 따라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유언이 자필유언 같은 거라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자산 분배의 확실성은 아무래도 이제 재산을 받는 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자산 통제나 자산 관리에 관한 부분은 보유자인 부모님과 관련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유언이 재산의 소유자인 부모님의 자산관리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그 대안으로 신탁이 유용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신탁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기관 신탁, 일명 상사신탁이 있습니다. 신탁법 개정으로 금융기관들이 개인 신탁 분야에서 신탁 상품 설계와 판매가 활발한데요.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유언대용 신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에게 자산을 맡겨서 금융기관이 자산관리를 하고 사후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신탁자와 계약한 내용으로 자산 분배를 해주는 등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안정감을 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산 보유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수수료가 들어가고 일단 재산 소유를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감이 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동산이거나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활용 여지가 좀 있는데요. 일반적인 중소규모 자산가들이 활용하기에는 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이 그 유언대용 신탁 상품을 유류분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용도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하급심에서 결국에는 유류분을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금융기관이 신탁하는 그 상품들, 특히 이제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게 뭔가 약간 붐이 꺼진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런 유언 대용 신탁은 재산 소유자인 어떤 부모님이 자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기보다는 유류분을 염려하는 자녀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자산 관리 측면이 아니라 자녀가 상속을 받는 관점에서 진행이 권유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민사 신탁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이 여기에는 끼지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배제된 사건이고 어떤 사인 간에 행해지는 신탁 유형을 일반적인 민사 신탁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용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신탁이 많이 활용된다면 금융기관의 재산을 맡긴다기보다는 사인 간에, 즉 자녀에게 재산을 이제 신탁하는 이러한 일반 민사 신탁이 많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재산의 관리를 맡게 되는 자는 이제 수탁자라고 하는데요. 즉 재산 관리자는 신탁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되면 이후에 이제 신탁 계약이 종료되면서
수익자에게 자녀재산을 귀속하게 하거나 별도 자녀재산 귀속자를 지정해서 상속으로까지 연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명 또 유연대응 신탁의 한 유형인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자산 보유자가 적극적인 자산관리의 일환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의 이용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미국을 본다면 재산관리자가 신탁자 본인 스스로를 수탁자로 설정을 하고 수익자를 본인이나 배우자로 공동으로 설정한 후에 사망 후 수익자나 자녀재산 귀속자를 자녀들 등으로 지정하는 유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이러한 신탁 유형이 앞으로는 좀 활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민사신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산관리의 유형으로 신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법무민더 스마트의 이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